결혼식 30분 전 나는 결혼을 기다리며 설레었지만 약혼자가 어린 후배와 손을 잡고 결혼 등록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는 화를 참고 아무 말 없이 급히 신혼집 빌라를 팔고 냉정하게 명령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그를 회사에서 해고해. 그날 밤 신혼부부는 거리에서 무너졌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결혼식 당일 호텔 스위트룸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입술에 마지막 립글로스를 발라주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 정교한 메이크업,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한 오란올까지. 네, 오늘 저 이민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적어도 30분 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들어오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죠. 민서야, 정말 예쁘구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박서방은 어디 있니? 예식 전에 와서 얼굴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니니? 전화도 안 받고. 저는 휴대폰을 흘깃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예식 시작까지 정확히 30분이 남아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완벽한 24호 예비신랑이라 불리던 박지우는 아침부터 내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반지와 호텔 예식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가야 한다고 말한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마 바쁜가 보죠. 제가 나가서 찾아볼게요. 죽도록 비싼 웨딩드레스 자락을 손에 들자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사람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는 무슨 일이든 계획대로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는 절대 실수를 저지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하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신부가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호텔 옆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고 주차장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문 기둥 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정신없이 키스를 나누는 한 쌍의 남녀를 발견했습니다. 남자가 입은 예복은 제 웨딩드레스와 세트였습니다. 여자가 입은 저렴해 보이는 하얀 레이스 원피스는 드레스인 척에를 썼지만 누가 봐도 조악한 모조품의 느낌을 풍겼습니다. 그들은 박지훈과 갓 졸업해서 그를 지훈 오빠라고 부르던 그의 어린 후배 최윤아였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대단하군요. 결혼식 직전에 바람을 피우다니. 정말 진부하기 짝이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박수라도 쳐주려던 찰나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2통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최윤아에게 건네며 기름이 뚝뚝 흐를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아야, 이것 봐. 방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거야. 이제 안심이 되지? 최윤아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는 보물처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고 박지훈의 입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지훈 오빠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이따 결혼식은 어떡해요? 이민서 선배는. 박지훈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을 저으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그냥 예식이 끝날 때까지만 맞춰주면 돼. 어차피 법적으로 내 아내는 너잖아. 그 여자 이민서는 집안에 돈 좀 있는 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오래 연기해줬을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그 여자 손에 있는 것들 다 빼앗아 오면 돼. 그때 가서 뻥 차버리고
너랑 당당하게 함께하는 거지. 자, 일단 이 혼인신고서부터 어디 안전한 데에 잘 숨겨두자. 결혼식 시작할 시간 다 됐어. 나도 이제 내 신랑 역할하러 돌아가야지.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피가 먼저 얼어붙었다가 쾅하는 소리와 함께 정수리까지 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박지훈. 박지훈. 넌 정말 내 무덤을 네가 파는구나. 그것도 모자라. 네가 죽을 증거를 직접 내 손에 쥐어주다니. 혼인신고를 했다고? 정말 잘됐다. 이건 젠지 저를 위해 맞춤 제작된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도 방금 발급받은 따끈따끈한 혼인신고서를 차에 숨기러 가는 것이겠지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울면서 하소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플랜 B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채팅방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타자를 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표물, 미끼를 물었음, 확실한 증거 확보, 제의란에 따라 즉시 실행, 3분 내로 모든 권한 변경 확인 요망. 채팅방에서는 즉시 회신이 떴습니다. 재무, A팀, 확인, 법무팀, 확인, 자산관리팀, 대기 중.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 걸었습니다. 분장실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여전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찾았니? 박서방은? 저는 활짝 웃으며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방금 연락됐어요. 좀 긴장된다고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있었대요. 곧 올 거예요. 우리도 식장으로 가요. 하객들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제 차분한 표정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식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죠. 3, 2, 1.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흘깃보니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모든 권한 이전 완료. 자산 동결 절차 개시. 부동산 처분 위임 효력 발생. 아주 좋아. 박지훈, 최유나. 내가 주는 이 결혼 선물이 마음에 들길 바라. 예식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연극의 전반부까지는 함께 연기해야 했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뒤에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하이힐을 신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결혼식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문 뒤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박지훈의 사랑의 결실을 지켜보러 온 관객들이었죠. 제가 직접 고른 웨딩 행진곡이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긴장한 듯 제 팔을 살짝 쥐며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정말 괜찮은 거니? 박서방, 그이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관자놀이에 있지도 않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드릴 여유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겠어요. 그냥 마음 편히 딸 자식 성대하게 시집 보내는 것만 기다리세요. 말하는 사이 곁눈질로 옆 통로에서 박지훈이 황급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흠잡을 데 없이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최유나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딘가 구석에 숨어서 구경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그는 빠른 걸음으로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초조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아까 주류 쪽 확인하다가 작은 문제가 생겨서 좀 늦었어. 저는 살짝 몸을 틀어 그가 내민 손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꽂은
다이아몬드 머리 장식을 만졌습니다. 얼굴의 미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시간 맞춰왔네. 서두르자.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박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울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제가 결혼식 때문에 긴장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다 처리했습니다. 네, 저도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예식장의 무겁고 화려한 문이 천천히 안으로 열렸습니다. 눈부신 크리스탈 조명이 쏟아져 내렸고 수많은 하객들이 축복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꽃집과 색 테이프가 순간적으로 흩날렸습니다. 저는 박지훈의 팔짱을 끼고 흠잡을 데 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얀 꽃잎이 깔린 레드 카펫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사회자는 감동적인 어조로 우리의 오랜 연애사를 미화하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선남선녀니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박지훈은 사회자의 말에 맞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을 익사시킬 만큼 다정했습니다. 저도 그를 마주보며 달콤하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에 잠긴 신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죠. 제가 팔짱을 낀 이 남자의 주머니에 다른 여자의 사진이 붙은 또 다른 혼인신고서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식대 중앙에 서서 사회자를 마주했습니다. 아래에는 부모님이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고 그의 부모님은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휴대폰을 들고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장면인가요? 사회자는 절차에 따라 감동적인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박지훈 군은 곁에 있는 아름다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바로 그때 웨딩드레스에 숨겨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아주 미세하게 여러 번 연속으로 진동했습니다. 왔구나. 내가 기다리던 것이. 박지훈은 심호흡을 하며 그 위선적인 내 서약합니다라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교묘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사회자와 박지훈 사이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저는 예식대에 놓인 다른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더욱 활짝 띠고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적당히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박지훈 씨가 서약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께 특별한 기쁨을 하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순간적으로 저에게 쏠렸습니다. 박지훈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문과 함께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제가 신부의 깜짝 고백 같은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지 선의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유지한 채 웨딩드레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번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옆에 있는 거대한 웨딩 프로젝션 스크린에 맞췄습니다. 순식간에 동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순간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선명하게 투사되었습니다. 한 장은 박지훈과 최윤아가 구청 앞에서 혼인신고서를 들고 머리를 맞댄 채 역겹게 웃고 있는 셀카였습니다. 다른 한 장은 갓 발급된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 확대 사진이었습니다. 내지의 정보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성명, 박지훈, 최윤아, 신고일자, 오늘. 와, 당내는 1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후 믿을 수 없다는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스크린과 잿빛이 된 박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벌떡 일어서셨고 그의 부모님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귀신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거두고 화면 공유를 껐습니다. 배경음악은 이미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예식장은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경악의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객석의 충격에 빠진 하객들을 훑어본 후 곁에서 휘청거리는 박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심지어 웃음기까지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모든 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제 예비 신랑, 아니죠. 최윤아 씨의 새 신랑이신 박지훈 씨께서 오늘 너무 기쁜 나머지 방금 막 결혼을 한번 했다는 사실을 깜빡 잊으셨나 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 박지훈의 비참한 꼴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 개인적으로 박지훈 씨와 최윤아 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년해로 하세요. 어쨌든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가 가장 당당한 법이죠. 안 그런가요? 객석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무거운 베일을 벗어 예식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저는 웃으며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신랑이 무대를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기세요. 비용은 전부 제 앞으로 달아두시고요. 실례했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주저앉은 박지훈을 더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객석의 그 누구의 반응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완전히 굳어버린 사회자에게 쥐어주고 복잡한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찔한 하이힐을 신고 올 때 걸어왔던 그 레드 카펫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난장판이 된 혼란스러운 외침, 박지훈 부모님의 격분한 욕설, 저희 부모님의 다급한 부름, 그리고 박지훈의 무너지는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설명. 법정 가서 설명하시지. 이 쓰레기야. 레드카펫 양옆의 하객들은 무의식적으로 저를 위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충격, 동정, 연민, 그리고 엄청난 스캔들을 목격한 흥분까지. 저는 시종일관 고개를 든 채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문을 나서자 무거운 문이 천천히 닫히며 안의 모든 소란과 혼란을 차단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비서는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빠르게 걸어가며 화면에 뜨는 확인 메시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목표 인물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총 8개, 카드 끝자리 번호, 동결 완료. 목표 인물 명의의 주식 계좌, 계좌 번호, 동결 완료. 목표 인물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 및 차명 보유 계약, 일방적 무효 처리. 위임 철회 완료. 클라우드 힐 빌라 소유주 변경 절차 개시. 전액 현금 구매 내역 및 증여 계약서 부속 서류 확보. 변호사, 새 매수자와 함께 등기 절차 진행 중. 목표 인물 사무실 출입 권한 및 내부 시스템 계정 삭제 완료. 개인 사무용품 정리 및 상자 포장 후 임시 보관. 엘리베이터는 지하 주차장으로 직행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아 무거운 웨딩드레스 자락을 아무렇게나 끌어당겼습니다. 차문이 닫히자 저는 앞 좌석의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조금의 파동도 없이 냉정했습니다. 박지훈이 재직 중인 회사에 통보해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으로 즉시 해고하고 업계에 공유하라고. 그리고 빌라 관리사무소에 알려. 이제 그 집은 내 소유니까 즉시 잠금장치 교체하고 내 물건이 아닌 것들은 전부 치우라고.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쇼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차 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이 차단되자 차 안은 에어컨의 미세한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형형색색의 선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은 그 암호화된 채팅방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하나하나가 박지훈과 최윤아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하는 강력한 펀치였습니다. 이 대표님, 박지훈 개인 및 관련 모든 은행 계좌, 신용카드, 전자결제 계좌 동결 확인 완료. 잔액 총 계약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 대표님, 그의 명의로 된 모든 펀드, 금융상품 강제 환매 절차 발동, 자금은 위탁 계좌에 동결, 주식 계좌 내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주식 거래, 금지 조치 완료. 이 대표님, 클라우드 힐 빌라 등기부등본 말소 처리, 새 소유주 명의의 전자등기권리증 발급 완료, 잠금장치 교체, 업체 작업 완료. 새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의 대표님 소유가 아닌 모든 물품은 포장하여 차고에 배치했습니다. 이 대표님, 박지훈이 재직하던 HS 자산운용에 연락 완료. 회사 측은 그가 공서 양속 및 회사 가치관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 즉시 해고 조치함. 해고 통지서 및 업계 공유 공문은 1시간 내로 정식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님, 그의 회사 내 개인 물품은 보안요원 감독하에 정리 완료. 보관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C204. 하나하나의 보고는 차갑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수용 메스처럼 박지훈이 저에게 의지하거나 저로부터 훔치려 했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도려냈습니다. 돈, 집, 직장, 사회적 평판까지 저는 천천히 타자를 쳐서 회신했습니다. 업계 공유 공문, 모든 주요 기관 및 헤드헌터까지 범위 확대할 것, 빌라에서 치운 물품은 사진 촬영 후 기록으로 남기고 박지훈에게 24시간 내에 직접 수거하라고 통보, 시간 초과 시 쓰레기로 처리. 마지막 지시를 내린 후 저는 화면을 잠그고 휴대폰을 옆 좌석에 던졌습니다. 차는 막힘없이 제 명의의 다른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박지훈이 존재는 알지만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 적 부모님의 사업이 흥망성쇠를 겪는 것을 본 이후로는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 특히 가까운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하자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찬란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그 황당한 결혼식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폭풍우가 모두 발 아래 미미한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발을 괴롭히던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차갑고 매끄러운 바닥을 맨발로 밟았습니다. 홈바로 다가가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얼음 없이 호박색 액체가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가며 뜨거운 온기를 전해주었고 마음속 마지막 남은 쓸데없는 미련을 억눌렀습니다. 슬퍼할 것은 없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사기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제 지성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정밀한 사냥이 가져온 흥분감을 천천히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채팅방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사진 메시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지훈과 최윤아가 클라우드 힐 빌라의 웅장한 철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어지럽게 널린 여행 가방과 정리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인터콤을 향해 얼굴이 시뻘개져서 무언가 고함을 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진 메시지 아래에는 글 한 줄이 따라왔습니다. 이 대표님, 예상대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강제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보안팀이 처리하러 갔습니다. 저는 술잔을 흔들며 사진 속 두 사람의 격분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마침내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벌써부터 못 견디겠다니 이제 시작일 뿐인데. 저는 휴대폰을 들어 클라우드 힐 빌라 관리소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습니다. 전화는 거의 받자마자 연결되었습니다. 소장의 목소리는 지극히 공손했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분부하신 대로. 저는 창밖을 보며 별다른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문 앞에 저 두 사람 때문에 시끄럽네요. 조용히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대표님의 휴식을 방해하는 일 없도록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사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제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2명은 박지훈 앞을 막아섰고 2명은 행패를 부리는 최윤아를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흥분해서 보안 요원과 언쟁을 벌이는 듯했고 손가락이 거의 보안 요원의 얼굴에 닿을 뻔했습니다. 최윤아는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힌 채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부짖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바닥에 있던 그들의 상자와 가방들을 가차없이 단지 정문 밖길가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박지훈이 울부짖는 최윤아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두 사람이 보안 요원들에 의해 단지 밖으로 정중히 쫓겨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사진을 통해서도 그들의 절망과 비참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군요. 신혼 첫날 밤에 갈 곳 없는 신세라니.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목욕이나 하려던 참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박지훈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아직 휴대폰을 쓸 수 있다니. 아, 맞다. 제가 동결한 것은 은행카드와 결제 계좌였지. 그의 전화와 인터넷까지 끊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연락 두절되면 이 연극을 누구에게 보여주겠어요. 저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리도록 내버려 두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지만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즉시 박지훈의 격분으로 거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배경에는 최윤아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민서,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내 카드를 정지시켜? 뭔데 내 집을 팔아? 뭔데 회사에서 날 자르게 만들어? 이 미친 여자야. 당장 다 원상복구시켜. 안 그러면 너랑 끝까지 갈 줄 알아. 저는 소파에 앉아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목소리는 파도 하나 없이 평온했습니다. 내 카드, 내 집, 박지훈 씨. 내가 좀 기억을 되살려줘야 하나요? 당신 월급 통장에 매달 찍히는 그 월급으로 클라우드 힐 빌라 한 달 관리비는 낼 수 있던가요? 그 집 살 때 60억 원이 넘는 전액 현금이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구매 내역이라도 확인시켜 드릴까요? 전화기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단어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회사 말인데 HS 자산운용의 최대 LP가 우리 어머니의 결혼 예물로 조성된 펀드라는 건 알고 있었나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기 결혼을 시도했으며 직위를 이용해 상업 기밀을 훔쳤을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해고하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한가요? 너 혈구분인 하지 마. 난 그런 적 없어. 박지훈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안간힘을 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마음이 알고 내 마음도 알지. 저는 그와 논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자면 당신의 현재 합법적인 아내는 최윤아 씨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여자랑 같이 헤쳐나가야지. 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거야? 어쨌든 너희는 진정한 사랑이잖아. 안 그래? 이민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 순 없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세월? 저는 가볍게 웃으며 그의 연기를 끊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치고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결혼식을 진행하려 하고 여자 쪽 집안 재산을 어떻게 삼킬까 궁리나 하는 너 같은 인간이랑 세월을 논하자고? 박지훈, 네가 감히. 전화기 저편에서 최윤아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 오빠, 우리 물건 다 길바닥에 버려졌어. 못 들어가게 해. 우리 집이 없어졌다고. 돈도 못 찾아. 어떻게? 박지훈이 수화기를 막은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분노를 억누르며 내뱉는 낮은 고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 좀 울어. 짜증나니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개싸움을 들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 맞다. 저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가벼운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잊었네. 결혼 축하해. 축의금은 아까 버려진 내 짐들로 퉁친 걸로 할게. 고마워할 거 없어. 말을 마친 저는 그에게 더 이상 고함을 칠 기회를 주지 않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온수 목욕을 즐길 시간이군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기분은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로마 오일을 푼 마사지 욕조에 몸을 담그자 뜨거운 물이 어깨까지 차오르며 하루 종일 긴장했던 신경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옆에 방수 선반에는 아이패드가 놓여 있었고 화면은 그 암호화된 채팅방에 업데이트 내용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보고서처럼 하나씩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HS 자산운용해고, 통지서 및 업계 공유 공문 발송 완료, 참조 메일리스트에 업계 상위 10대 기관 파트너 및 주요 헤드헌팅 회사 포함, 박지훈의 이전 사무실 출입 권한 만료 확인, 내부 통신 계정 삭제 완료. 그가 회사에 남겨둔 개인 물품 노트북 일대, 약간의 서류 및 개인 소지품 포함은 안내 데스크에서 인수보관, 기한 내 수령을 통보하는 이메일 개인 메일로 발송 완료. 박지훈 자신의 인터넷 뱅킹 및 증권 계좌 로그인 시도 감지. 모두 계좌 동결 상태이며 개설 지정문의 요망 메시지 표시. 시도 횟수 7회. HS 자산운용 HR 부사장에게 전화 발신 감지. 통화 시간 1분 12초. 통화 종료 후. 박지훈의 휴대폰 신호 위치는 여전히 클라우드 힐 빌라 외곽으로 표시됨. 대학 동기이자 결혼식 들러리였던 김이사에게 전화 발신 감지. 통화 시간 47초. 신호 위치 이동 중. 골프 친구였던 최 대표에게 전화 발신 감지. 부재 중. 이전 부서 후배였던 손 대리에게 전화 발신 감지. 통화 시간 23초.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이 차가운 글자들을 읽었습니다. 박지훈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일지 눈에 선했습니다. 마치 모든 출구가 막힌 쥐처럼 당황해서 사방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해변의 모래성처럼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그는 정말로 이민서의 돈과 자원이 그렇게 쉽게 얻고 쉽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혼전 계약서가 자신에게 엄청난 이득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을까요? 그 계약서의 모든 유리해 보이는 조항 뒤에는
보이지 않는 낚싯바늘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탐욕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그 바늘을 덥석 무는 나를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저 낚싯줄을 살짝 당겼을 뿐입니다. 욕조의 물이 약간 식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드러운 목욕 가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고 찬란했습니다. 마치 거대하고 냉담한 배경처럼 아이패드가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보낸 암호화된 이메일이었습니다. 3분 남짓한 길이에 CCTV 영상 클립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정문 앞 방금 전 상황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본문에는 당함 청금 전 상황입니다. 저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고화질 카메라는 약간 높은 각도에서 촬영하여 클라우드 힐 빌라의 웅장한 정문과 주변 도로 상황을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지훈과 최윤아는 길가에 서 있었고 발밑에는 버려진 짐들이 비참한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분명 도움을 요청하거나 항의하는 전화가 번번이 거절당한 듯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집어 던지려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최윤아는 큰 여행 가방 위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한참을 운 듯했습니다. 박지훈이 자신을 신경 쓰지 않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박지훈의 팔을 잡아 끌며 무언가 소리를 지르는 듯했습니다. 박지훈은 극도로 짜증을 내며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최윤아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더욱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바닥을 손발로 치며 때를 쓰는 억척스러운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박지훈은 그녀를 가리키며 얼굴을 찌푸린 채 소리쳤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한 절망과 서로에 대한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멋진 신혼 첫날 밤이군요. 저는 영상을 끄고 별다른 표정 없이 이메일에 회신했습니다. 확인했음. 그들이 단지 주변에 머무르지 않도록 조치할 것. 아이패드를 내려놓자마자 현관 인터콤이 울렸습니다. 다가가 보니 화면에는 아파트 1층 로비 경비원의 공손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박지훈이라는 분이 아래층에 와서 매우 흥분한 상태로 대표님을 뵙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고는 있습니다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지훈의 얼굴이 카메라 화면 안으로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뒤틀리고 광기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민서, 너 위에 있는 거 다 알아. 내려와. 똑똑히 말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당장 내려오라고. 경비원이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더 이상 접근하시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지훈은 경비원을 밀치고 카메라에 거의 얼굴을 붙였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다 최윤아 그 계집애가 나를 꼬드긴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항상 너뿐이었어. 다 그 여자가 시킨 거라고. 제발 날 용서해줘. 이번 한 번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제발. 정말 얼굴 바꾸는 속도가 빠르군요. 아까 전화에서는 나를 미친 여자라고 욕하더니 이제는 유혹에 넘어간 순정남이 되셨네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시스템을 통해 아래층으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더 이상 저와 다른 입주민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경비원 분들, 30초 내로 저 사람이 떠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민서, 너 이렇게까지 독할 순 없어. 너. 박지훈의 포효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분명 경비원들에게 강제로 카메라 범위 밖으로 끌려나간 것이겠지요. 인터콤 화면이 꺼지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바로 가서 다시 술을 반잔 정도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한번 켜졌습니다. 다른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감정적 분쟁으로 인한 과격 행동 가능성을 이유로 관련 기관에 박지훈의 신상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최윤아 명의로 실명 인증이 필요한 모든 소비 장소 호텔, 공항, KTX역 등에서 신원 조회 시 특이사항 알림이 발생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유효 기간은 30일입니다. 저는 한 글자로 답했습니다. 좋아. 이제 그들은 정말로 가장 저렴한 여관조차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술은 맵고 뒷맛은 달콤했습니다. 마치 복수의 맛처럼요. 술을 반쯤 마셨을 때 태블릿 PC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채팅방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드 힐 빌라 외곽의 여러 은밀한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감시 화면이 자동으로 팝업되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박지훈의 분노와 무력감에 뒤틀린 표정까지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갇힌 짐승처럼 길가에서 서성거리다가 발밑에 여행 가방 하나를 걷어찼습니다. 안의 옷들이 땅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최윤아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허둥지둥 옷을 주워 담으려 했고 입으로는 아마 계속 훌쩍이고 있었을 겁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돌려 무언가 소리치자 그녀는 겁을 먹고 손을 움츠리며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한심하군요. 박지훈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미친 듯이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고 거칠게 찔러댔습니다. 그 모습으로 보아 택시를 부르거나 호텔을 예약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들어 여유롭게 여행 앱을 켰습니다. 박지훈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역시나 어떤 호텔이든 등급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최종 결제 단계 직전에 빨간색 시스템 알림창이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주문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고객센터는 그저 정형화된 정중한 말투로 시스템이 그렇게 나오니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뿐이겠지요. 택시앱, 그가 연동해둔 모든 결제 수단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설마 갓 졸업해서 학자금 대출이나 있을 법한 최윤아 후배님이 택시비를 내주길 기대하는 걸까요? 저는 감시 화면 속에서 박지훈이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며 분노에서 의욕으로 그리고 불신으로 마지막에는 완전히 절망적인 잿빛으로 변하는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사용하던 다른 앱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명백히 같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고 이번에는 결국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땅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감시 화면과 거리를 넘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최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명장면이군요. 저는 술잔을 들어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없으니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도움 요청 및 정보 획득 수단마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이후의 전개는 역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초조하게 몇 바퀴 돌더니 최윤아에게 여기서 기다려 라고 소리친 후 혼자서 단지 정문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아마 택시를 잡거나 아직 문을 연 가게를 찾아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겠지요. 안타깝게도 이 고급 빌라 단지는 원래부터 한적한 곳이었고 이 시간에는 길에 택시는커녕 지나가는 자가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텅 빈 도로변에 서서 허망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칠 때마다 그는 급히 다가갔지만 그 차들은 예외 없이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그의 곁을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당겨보니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점점 더 초조하고 공포에 질려가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10여 분을 허망하게 서 있던 그는 결국 포기하고 풀이 죽어 돌아왔습니다. 한편 최윤아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마 박지훈의 고함에 겁을 먹었거나 길거리 노숙의 서러움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박지훈이 없는 틈을 타 가장 비싸 보이는 자신의 여행 가방을 끌고 비틀거리며 길 건너편으로 가서 차를 잡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천히 지나가던 자가용 한 대를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창문이 내려가자 최윤아는 즉시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차 안의 사람에게 다급하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뒤쪽의 짐더미와 빌라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얼굴에는 애써 불쌍한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약 1, 2분간 말한 후 그 차의 창문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속도를 내어 떠나버렸습니다. 최윤아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흠뻑 뒤집었었습니다. 최윤아는 그 자리에서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분한 듯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이 죽어 가방을 끌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박지훈도 기가 죽어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치자마자 거의 즉시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최윤아는 박지훈을 가리키며 감정적으로 무언가 말했고 그의 무능함을 질책하는 듯했습니다. 박지훈은 그녀를 세게 밀쳤습니다. 최윤아는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고 울음소리는 순간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박지훈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무차별적으로 그의 몸으로 향했습니다. 박지훈은 처음에는 몇 번 막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인내심을 잃고 그녀의 손목을 잡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최윤아는 하이힐을 신은 발이 꺾이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세게 넘어진 듯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박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짜증스럽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걷어차여 뒤집힌 여행 가방 위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에서 짙은 실패와 절망의 기운이 풍겼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길의 차는 더욱 줄었습니다. 가끔 늦게 귀가하는 빌라 입주민들이 차를 몰고 그들 곁을 지날 때면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은 채 아마도 이 비참한 두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엑셀을 밟아 떠나며 더 깊은 정적과 창피함만을 남겼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바닥에 낙엽 몇 개를 말아 올렸습니다. 낙엽은 그들의 어지러운 짐 위에 떨어져 처량함을 더했습니다. 최윤아는 아마 울다 지쳤는지 바닥에서 일어나 팔짱을 낀 채 오들오들 떨며 다른 가방 위에 앉았습니다. 박지훈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쓰레기들이 발버둥 치는 것을 오래 보고 있으니 지겨워졌습니다. 감시 화면을 끄려던 참에 화면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그들 옆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상황을 묻는 듯 했습니다. 박지훈은 마치 구명 밧줄이라도 잡은 듯 즉시 일어나 경찰에게 흥분해서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빌라 단지 정문을 가리키고 바닥에 짐을 가리키며 매우 감정이 격해 보였습니다. 최윤아도 다가가 훌쩍이며 무언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들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용 단말기 같은 장비를 꺼내 무언가 조회하는 듯 했습니다. 조회 결과는 분명 박지훈에게 불리했던 모양입니다.
한 경찰이 단말기를 내려놓고 박지훈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몇 마디 말했습니다. 표정과 손짓으로 보아 이것은 민사경제 분쟁이므로 자신들이 강제로 관리사무소에 문을 열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숙박 문제에 대해서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정식 호텔을 찾아보라고 조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은 더욱 흥분해서 반박하려 했습니다. 다른 경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다시 몇 마디 말했습니다. 그리고 길가를 가리키며 이곳에 장시간 머물며 교통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없으니 속히 자진해서 떠나라고 권고하는 듯했습니다. 경찰은 몇 분 더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위협적이지 않고 단순한 분쟁임을 재차 확인한 후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마지막 희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차의 후미등이 사라진 후 박지훈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뼈가 뽑혀나간 사람처럼 최윤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에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감시 화면을 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편안해지니까요. 오늘 밤의 별빛은 어떤 이들의 허황된 꿈속까지는 비추지 못할 것 같네요. 날이 밝아오자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차가운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잘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죠.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침대 옆 협탁의 태블릿을 더듬어 찾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암호화된 채팅방에는 수십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연속극보다 훨씬 흥미진진했습니다. 저는 베개에 기댄 채 하나씩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새벽 4, 20일 박지훈, 최윤아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개인 위챗 및 이메일 로그인 시도. 모두 비정상적인 기기 환경 또는 기존 기기 인증 필요로 실패. 새벽 4, 47 박지훈, 최윤아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부모님 댁에 전화. 통화 시간 9분 11초. 부친. 격분하여 중간에 전화 끊음. 새벽 5, 3 박지훈, 최윤아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 통화 시간 6분 2초. 모친. 통곡. 통화 종료 후 최윤아의 휴대폰 신호가 잠시 근처 24시간 편의점으로 이동. 음식이나 보조 배터리 구매로 추정. 새벽 5, 50 박지훈, 최윤아의 휴대폰으로 친구 이양 신부 들러리 중 한 명에게 전화. 통화 시간 3분 14초. 이양 냉담아 넣어줘. 새벽 6, 0 박지훈, 최윤아의 휴대폰으로 김이사 대학 동기에게 다시 전화. 부재 중. 새벽 6, 10 박지훈, 최윤아의 휴대폰으로 최 대표 골프 친구에게 전화. 수신 거부됨. 새벽 6, 15 박지훈, 최윤아의 휴대폰으로 위 몇 명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 다수 발송. 내용은 주로 해명 및 돈을 빌려달라는 것. 새벽 6, 30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답장 수신. 김이사 답장. 지훈아,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너무 황당해서 그래. 우리 아내가 돈 관리 빡세게 해서 정말 방법이 없다. 잘 해결해봐. 최 대표 답장. 박지훈 씨, 우린 그냥 골프 친구일 뿐이지 친한 사이 아닙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양 답장. 윤아야, 내가 널 잘못 봤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나씩 읽어 내려가니 정말 세상 인심이 야박하고 인정이 차갑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이 냉대는 박지훈 그 자체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뒤에서 이미 무너져 내린 이민서라는 배경과 순식간에 업계에 퍼진 그의 평판 때문이겠지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일어나 씻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얼굴에 닿자 완전히 정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자마자 현관 인터콤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아래층 경비원이었습니다. 이 대표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 박지훈이라는 분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로비 입구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거실로 걸어가 현관 인터콤의 감시 화면을 켰습니다. 과연 아파트의 웅장한 회전문 밖에 박지훈이 차가운 석재 바닥 위에 꼿꼿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양복은 구겨진 채 몸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짙은 절망과 비굴함이 화면을 뚫고 나올 듯했습니다. 최윤아는 곁에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오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딘가에 숨어서 울고 있는 건지 출입하는 입주민들은 모두 그를 피해 돌아가며 호기심 어리거나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경비원은 멀찍이 서서 막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박지훈이 무언가 감지한 듯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카메라 위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절박함과 애원이 순간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힘껏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둔탁하지만 무섭도록 선명하게, 민서야,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목이 쉰 채로 외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에게 살기를 열어주세요. 저는 직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이성을 완전히 잃은 사람처럼 반복해서 외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끝날 수 없다고? 그 어린 후배 손을 잡고 몰래 혼인신고를 할 때, 나를 속여 결혼식을 끝까지 치르려고 했을 때, 우리 집 재산을 어떻게 손에 넣을까 계산하고 있을 때, 그때는 왜 끝장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까? 저는 내선 전화를 들어 경비대장에게 바로 연결했습니다. 당장 내쫓으세요. 아니면 당신들이 직접 끌어내세요. 다시는 제 주거지 근처에서 관련 없는 사람이 보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 목소리는 일부러 낮추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아래층 경비원과 무릎 꿇은 박지훈 모두 들었을 겁니다. 경비대장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키가 큰 경비원 2명이 즉시 다가가 여전히 소리치며 발버둥 치는 박지훈을 양쪽에서 가차없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정문구역에서 끌어내 옆에 대기 중이던 순차용 전동 카트에 태워 단지 출구 방향으로 바로 데려갔습니다.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진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박지훈의 그 무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던 소위 친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은 최 씨였고 예전에 몇 번 같이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체면을 봐서 박지훈에게도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투에는 시주한 아첨과 떠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대표님,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 최 이사입니다. 최 이사님, 무슨 일이시죠? 제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아, 네. 박지훈 건 때문에요. 최 이사의 목소리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방금 무슨 수를 썼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엉망으로 울면서 대표님께서 오해가 좀 있으셔서
자기 앞길을 다 막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어떻게든 대표님께 말씀 좀 잘 드려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최 이사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대표님, 저는 당연히 대표님 편입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놈은 당해도 쌉니다. 저는 그냥 대표님의 뜻이 어떤지 한번 확인차. 저는 커피잔을 흔들며 별다른 감정 기복 없이 말했습니다. 최 이사님, 저는 박지훈 씨와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는 제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할지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지 저와는 무관합니다. 전화기 저편은 2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대표님 손 더럽히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는 황급히 끊겼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 최 이사라는 사람은 박지훈보다는 훨씬 똑똑하군요. 제 저와는 무관합니다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선을 긋는 것처럼 들리지만 최 이사 같은 사람의 귀에는 그 의미가 너무나 명백하게 들렸을 겁니다. 너희가 그를 짓밟는 것을 막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가 더 심하게 짓밟을수록 내가 더 만족할지도 모른다. 과연 30분도 채 되지 않아 채팅방에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최 이사 자신의 여러 활동적인 소셜그룹 및 개인 SNS의 짧은 성명 발표 감지. 내용은 박지훈이라는 인물과는 몇 번 본 사이일 뿐 개인적인 교류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지인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시고 더 이상 그 사람 일로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성명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됨. 이전에 박지훈에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소수의 인물들도 순차적으로 사적인 자리나 소규모 그룹 내에서 박지훈의 행위를 비난하며 그와 친분이 없음을 표명하기 시작함.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지훈이 이 도시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그 초라한 인맥과 사회적 관계망이 이 순간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사망? 아니, 이건 그를 사회 전체의 기억에서 완전히 포맷하고 삭제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커피를 반쯤 마셨을 때 태블릿에 최우선 순위 알림이 떴습니다. 제 개인 변호인단 책임자였습니다. 영상통화가 연결되고 언제나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김 변호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김 변호사님, 무슨 일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박지훈 씨가 그의 현 부인인 최윤아 씨의 휴대폰을 통해 방금 저희 로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접수원에게 매우 흥분한 어조로 대표님을 불법 재산 침해 및 악의적 자산 동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증거로 그와 최윤아의 혼인신고서 사진이라도 제공해드려야 할까요? 김 변호사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지극히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혼전계약서의 충실 의무 조항과 사기성 유도에 의한 증여재산 추적 가능성에 대한 관련 규정, 그리고 그의 현재 행위가 명예훼손 및 공갈 협박 혐의를 구성할 수 있음을 완곡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약 10초간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약간 심각해졌습니다. 그가 이후에 공중전화를 이용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몇몇 언론사와 1인 미디어 스튜디오에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사전 지시에 따라 저희가 이미 림스그룹 법무팀 명의로 관련 기관에 허위정보 유포 방지 및 법적 위험 고지에 관한 협조문을 발송해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어떤 기관도 이 사건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저희 측의 사실 확인을 요청해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 언론사들은 영리합니다. 이미 평판이 바닥나고 아무 가치도 없는 박지훈 때문에 진짜 자본가에게 밉보일 짓을 할 리가 없죠. 그들 편집장 머리에 총이라도 맞지 않은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계속 주시만 해주세요. 하차는 광대의 발악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이미 환하게 밝아졌고 도시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 그들의 목적지를 찾았을까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마자 태블릿의 그 감시 앱이 다시 실시간 화면을 자동으로 띄웠습니다. 시점은 클라우드 힐 빌라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교차로로 전환되었습니다. 감시 화면 속에는 박지훈과 최윤아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모습은 어젯밤보다 더욱 처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가 연석에 앉아 있었고 등 뒤에는 점점 더 쓰레기처럼 보이는 짐더미가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있었고 어깨를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거나 잠든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젖히고 뒤에 부서진 여행 가방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마치 노숙자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며 혐오스럽고 경계하는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때 구청이라는 로고가 붙은 전동 순찰차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단속반원 2명이 차에서 내려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흩어진 짐들을 가리키고 길가에 있는 보도점거 및 적침을 금지 표지판을 가리켰습니다. 즉시 치우고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지훈은 넋이 나간 듯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턱과의 땅치 그녀는 흥분해서 일어나 클라우드 힐 빌라 방향을 가리키며 단속반원에게 격하게 손짓하며 무언가 항변하는 듯 했습니다. 단속반원은 무표정하게 듣다가 가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당신들 사이의 분쟁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물건을 여기에 쌓아두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 소통이 되지 않자 단속반원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꺼내 증거 사진을 찍으려는 듯 했습니다. 최윤아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갑자기 달려들어 그 단속반원의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행동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격이었습니다. 그 단속반원은 순간적으로 분노했고 다른 단속반원도 즉시 다가왔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최윤아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박지훈은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일어나 말리려 했지만 다른 단속반원에게 엄하게 제지당했습니다. 곧 다른 구청 차량과 경찰차 한 대가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최윤아는 여전히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으며 여경에게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박지훈은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다른 경찰에게 엄숙하게 질문을 받은 후 경찰차에 정중히 탑승했습니다. 그들의 보물 같던 짐들은 나중에 도착한 구청 직원들이 분주하게 픽업 트럭 뒤편에 실었습니다. 2대의 차는 앞뒤로 경광등을 번쩍이며 떠났습니다. 감시 화면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텅 빈 길가 연석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껐습니다. 이제는 길거리 노숙 자격마저 박탈당했군요. 공무집행방해
공용 물건 손괴제로 바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그들이 한동안 고생 좀 하겠군요. 문득 무언가 생각나 휴대폰을 들어 클라우드힐 빌라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대표님, 차고에 있던 그 물건들, 제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24시간 지났나요? 소장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지났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모두 정리하여 쓰레기로 처리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 집, 직장, 명성, 자유. 마지막으로 그 초라한 짐들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답답함도 그 숨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오고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밖은 흐르는 은하수처럼 찬란했습니다. 아파트에는 은은한 조명 몇 개만 켜져 있어 부드러운 빛이 방의 간결한 선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힌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기포가 잔벽을 따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앞에 태블릿 PC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한번 켜졌습니다. 비서가 보낸 최종 요약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전투 보고서 같았습니다. 이 대표님, 박지훈 및 최윤아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물품은 환경미화 부서에서 일괄 처리했습니다. HS 자산운용 측은해고 결정 및 업계 공유 공문은 철회 불가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모든 은행 계좌 및 투자 계좌는 후속 법적 절차 처리 시까지 계속 동결될 예정입니다. 대표님 모친께서는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셨으며 대표님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신다고 전하셨습니다. 클라우드힐 빌라의 새 소유주는 오늘 입주를 완료했으며 주택 상태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다 읽고 손가락을 움직여 삭제했습니다. 플랜 B라는 이름의 그 암호화된 채팅방도 함께 해산했습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벨벳 천으로 유리 위에 마지막 먼지 한 톨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시큼한 액체가 목구멍을 지나가며 길고 부드러운 뒷맛을 남겼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이런 밤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저를 안고 그가 당시 살던 작은 원룸 발코니에 서서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중에 내가 꼭 저기서 가장 큰 집을 사서 널 여왕으로 만들어줄게. 당시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빛은 아마도 그 가장 큰 집에 대한 갈망이었지 저에 대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와 그의 진정한 사랑이 지금 사는 곳은 꽤나 독특하니까요. 독방, 쇠창살, 숙식 제공.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겠지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의외였습니다. 현관 인터콤 화면으로 다가가 보니 밖에는 퀵서비스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주 눈에 띄고 촌스러운 파란 장미 다발을 들고 있었고 옆에는 벨벳 리본이 묶인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 이민서 씨 되시나요? 박지훈이라는 분께서 보내신 꽃과 선물입니다. 수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지훈 씨라 정말 끈질기군요. 이미 들어간 사람이 아직도 이런 수를 쓸 생각을 하다니. 촌스러운 꽃 몇 송이면 제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오늘이 무슨 빌어먹을 기념일이라도 돼서 제가 기억해 주길 바란 걸까요? 저는 내선 수화기를 들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반송하세요. 퀵서비스 기사는 좀 난처했습니다. 아, 하지만 보내는 분께서
꼭 직접 전달해달라고 하셔서요. 반송하시거나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그냥 직접 처리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바로 끊었습니다. 그 촌스러운 꽃과 보기에도 저렴해 보이는 선물 상자. 그는 얼마나 아껴서 저것들을 샀을까요? 아니면 또 최윤아의 그 보잘것없는 월급으로 계산했을까요?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경제뉴스에서 앵커가 또렷한 발음으로 최신 비즈니스 동향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림스그룹 산하의 신규 벤처 캐피탈 펀드가 오늘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초기 모집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며 그룹의 최연소 이사인 이민서 대표가 직접 운용을 맡게 됩니다. 해당 펀드는 첨단 기술 및 신흥 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은 발표의 녹화 영상의 한 장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단상 위에 저는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카메라와 수많은 플래시 세례 앞에서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 샴페인 잔이 비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주소록을 뒤져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저편에서 부드럽고 웃음기 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민서 아가씨, 오늘은 웬일로 날 찾아주셨나? 신혼여행 중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갤러리를 운영하는 제 소꿉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장난치며 자란 사이였죠. 저는 빈 술잔을 흔들며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나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혼여행 취소됐어. 어때? 내 갤러리 요즘 뭐 재미있는 새 전시회 개막하는 거 있어. 구경 좀 시켜줘. 저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더욱 진심 어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오, 그거 아주 잘 됐네. 헝것은 가고 새 것이 와야지. 마침 내일 저녁에 오프닝 파티가 있어. 꽤 흥미로운 신진 작가 몇 명이랑 엄청 잘생긴 모델들도 몇 명 오기로 했어. 놀러와. 좋아. 주소 보내줘. 알았어. 내일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 나 차 가져갈게. 오케이. 그럼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옆에 던졌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발 아래에 이 화려한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에 제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박지훈, 최윤아, 쇠창살 안에서 행복한 신혼생활 보내길 바라.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됐으니까.